브루너가 제시한 수학 교육의 목적은 결국 수학적 안목의 형성이다. 수학자들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 수학자들처럼 사고하고 수학자들처럼 생각하고 수학자들처럼 되려면 수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경험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 안목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그 자체. 왜? 수학자들이 하는 거는 그 수학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이들한테 수학 그 자체를 경험시키는 게 중요하지 뺑뺑뺑뺑 돌려서 다른 거를 경험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수학자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따라서 대학 이상의 그 수학자들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EIS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동들에게 수학적 구조를 지도할 수 있는가? 그럴 때 브루너가 말합니다. 줄 쳐보세요. 어떤 교과 내용이든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든 이제 두 가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 어떤 아동이든 상관없어. 왜? 그 아동에게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로 지도하면 되니까. 지적으로 정직한 형태로 줄치고 EIS 표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내용이든 어떤 나이에 있든 이 내용을 가져다가 아이의 인지 발달에 맞는 표현으로만 바꿔서 지도하면 내용 똑같이 그대로 간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아동이 갖고 있는 사고 양식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수단에 대응되는 적절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안에는 사실 교육적 전달 그리고 언어적 역할, 전달 수단으로서 언어적 역할이 들어있는데 이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 스피킹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을 달리한 전달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EIS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브루너. 그러면 우리가 브루너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그 브루너가 주장했던 내용은 맨 아래 읽어봅시다. 수학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수학자들이 하듯이 수리 현상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종래 교육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주로 다른 무엇을 해왔다. 이 다른 무엇이란 곧 수학의 경우라면 수학의 탐구 결과로 얻어진 여러 가지 결론에 관해서 교리를 논의하거나 교과서를 읽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즉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수학자들이 하듯이 수리 현상을 탐구해서 수학 그 자체를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이 아닌 그 외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결국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의 최종 결과물은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줄 끝에 여기서 방법이란 학자적인 탐구를 의미하는 것, 즉 브루너가 강조한 발견학습이란 학문의 최첨단에 서 있는 수학자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탐구와 이를 통한 발견, 이거를 원했던 거죠. 사실 탐구나 발견,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탐구나 발견하고 비슷하니까 지금 설명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말은 결국 쭉 내려가서 아래 요컨대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에 대한 발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수학적인 안목의 형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확률을 배웠다면 우리는 일기의 예보에서 강수 확률이나 복권 구입 등에서 확률을 통하여 그러한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수학적인 전문가적인 안목을 학생들이 갖게 하는 교육의 목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지식의 구조를 먼저 선택하고 그 지식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학생들의 수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죠?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발견한다?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죠. 학생들 어리니까. 그래서 순수한 발견학습은 아니고요. 안내된 발견학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브루너의 발견학습 하면 안내된 발견학습인데 그 안내된이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게 EIS 표현을 이용한 발견학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EIS 표현이 뭔가를 봅시다. EIS 이론.
브루너에 따르면 아동의 지능 발달은 활동적, 영상적, 상징적 이렇게 순서로 이루어지는 표현 수단의 발달과 그 사이의 조정 능력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활동을 한다. 영상, 아이코닉, 그림으로 나타낸다. 상징, 글로 나타낸다. 그렇다면은 아마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과 영상, 상징, 왠지 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건 느껴지죠. 그리고 아주 1:1 대응은 아니지만 유치원이나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행동이 좀 많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영상이 좀 많아지다가 성인이 되어 가면서 기호화되고 상징화되는 게 많아지죠. 그러니까 인지발달이 성장하면서 EIS도 같이 수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표현 수단의 발달, 그 사이 조정 능력의 발달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활동적 표현 뭡니까? 운동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몸으로, 신체적으로 그 지식을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거죠. 대부분 구체적 주작기까지 아동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인지 발달과 더불어 내면화되어 가는데 5개의 검은 바둑돌에 대해서 동일한 개수의 흰 돌을 제시하거나 사물의 개수를 나타내고 색칠을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행동들은 모두 자연수에 대한 활동적 표현이다. 그리고 구체물을 합치거나 분리하는 행동은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활동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영상적 표현은 이제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에서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처음에는 진짜로 세워보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봐 하면서 막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막 찾아보게 해요. 시계 뭐 이렇게 해서 막 찾아보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그릴게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를 삼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인지도 점점 이쪽으로 발전하는데 이런 영상적 표현이 이제 초등학교 이후부터 꾸준히 발전하게 되죠. 특히 수학에서는 도식,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영상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도식, 그림, 예를 들어 수도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거나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나타내거나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를 나타내는 것, 따라서 영상적 표현은 도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이라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상징이라는 이 영상이라는 걸 들어보면 영상 매체라는 단어 때문에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학습 상황에서 영상은 도식, 그림입니다.